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미국에서 재미있는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목이 한국의 미혼 남성 시한폭탄이 정말로 곧 터진다라는 좀 무시무시한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한국에서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이어진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출생 성비의 불균형으로 약 80만 명의 한국 남성들이 결혼할 한국인 여성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학술 저널 더 컨버세이션 더들리 포스턴 미국 텍사스 A&M 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한국 성불균형은 남성에게 나쁜 소식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결혼 전망은 암울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소개했습니다. 포스턴 교수는 80년대와 90년대 출생 성비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여아보다는 남아가 더 많이 태어나고 그 비율은 여아 100명당 남아는 105명에서 107명 수준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출생 성비가 훨씬 웃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85년도의 출생 성비를 보면 여아 100명당 남아는 110명, 그러니까 남아가 10명이나 많죠. 90년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5명 더 늘어났죠. 2000년대 초까지도 남아가 훨씬 많이 태어나다가 2010년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포스턴 교수는 한국에서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남아 선호 사상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성별 균형이 깨진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는 여성 1인당 6명을 낳았는데요. 2022년에는 0.82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떨어지고 있죠. 자, 이 교수는 아들에 대한 문화적 선호는 출생률이 감소하는 만큼 빠르게 바뀌지 않았다. 그쵸? 많은 한국인은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임신 초기 단계에서 태아의 성별을 식별하는 기술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남는 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한국 여성을 찾는데 실패할 것. 198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출생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약 70만에서 80만 명의 남자아이가 추가로 태어났다고 추산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그 교수님은 이처럼 남자가 많은 출생 성비는 국가 자체의 문제로 이어진다. 결혼 시장과 관련된 장기적인 사회 문제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한국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스트 댓글이 40살 넘을 때까지 잘 놀다가 베트남, 필리핀 18살 아가씨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아도 충분하다. 괜히 퐁퐁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국제 결혼이 정답. 베트남, 필리핀 여자들에게 잘못 걸리면 더 빡세고 완벽한 퐁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자에게 잘못 걸리면 더한다.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바로 떨어진다. 생각보다 주변에 몇 명씩 있단다. 동남아시아 쪽의 젊은 여성과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펫샵에서 애완동물 사듯이 말하네. 국제결혼이 매매혼이라는 선동이 웃긴다. 결국엔 한국에도 그러면 상향혼은 매매혼 하는 거 아닌가? 한국 여자에게 조건 겁나게 따지고 재단 당하면서 조건혼 하는 거랑 외국 여자와 조건 봐서 결혼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데 퐁퐁 당하면 그것보다 인생에 재앙이 없다. 예전엔 여자의 상향혼을 남자가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여자들이 끝없는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남편은 ATM이다 라는 사회인식 속에서 자란 젊은 남성들이 상향혼을 받아들일까? 예전엔 타협하고 결혼했지만 이제 남자도 여자에게 상향혼 당하고 설거지하고 싶지 않아 한다. 한국 남자라고 해서 한국 여자와 결혼할 필요는 없지. 쓸데없는 걱정이야. 이 세상에 여자는 많다. 일본과 중국, 현재의 미래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결혼 요구 조건이 천정부지로 소슴. 그 다음은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그 다음은 미혼 여성의 사회 문제화 그리고 여자력 강조의 시대 이렇게 순서가 될 듯. 그럴 수도 있겠죠. 결혼 못해가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닌가? 성비로만 봤을 때는 남자분들이 많이 불리한 거잖아요. 성비의 불균형 플러스 그동안 남자가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더 지어왔던 그런 문화적인 관습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그동안은 경제적으로는 남자가 더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로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여자가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것도 있었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시대에는 이 댓글들처럼 국제 결혼으로 눈을 돌리는 남자분들이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성비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남자와 여자 간에 서로 눈높이의 차이, 인식의 차이, 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댓글에서도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둘 다 맞는 말인 게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못할 바에는 안 한다. 나는 아예 그냥 혼자 살란다. 이렇게 이제 노선을 정하고 요즘에 혼자 사는 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못한다와 안 한다가 공존하고 여기서 한 5년만 지나도요.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산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나보다 더 괜찮은 남자, 뭐 집 해오는 남자 아니고서는 결혼할 이유가 없다. 뭐 애 낳을 이유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여자분들 입장에서 안 한다고 결정을 하는 거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 입장에서 안 한다고 결정을 하는 거죠. 다만 남자분들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국제 결혼이라는 그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 거지만 여자분들은 좀 늦은 나이에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결혼이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엊그저께 나왔던 기사가 결혼 누가 안 하냐 봤더니 남자는 저학력, 여자는 고학력 이렇게 이제 결혼을 안 한다고 통계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좀 함정이 있는 게 남자는 저학력과 고학력의 차이가 고작 3.5%예요. 반면 여자는 2배가 차이 나고요. 남자는 학력에 상관없이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올바른 분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사를 쓰면 여자분들이 불편하니 진실을 알 사람만 알라고 기사를 이렇게 썼나 보네요. 돈이 없는 저학력인 남자는 결혼을 못하고 돈이 있는 고학력 여자는 결혼을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남자는 고학력도 결혼을 잘 안 하고 저학력도 결혼을 잘 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저학력에서는 결혼을 하는 편이었고 고학력에서는 결혼을 안 하는 편이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 생각보다 학력을 중시하고 결혼 상대자에 있어서 여자가 학력이 더 좋은데 나보다 학력이 낮은 남자를 결혼하는 경우가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많지는 않죠. 대부분은 비슷하거나 남자가 학력이 더 높거나 이렇게 결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학력자 여자 입장에서는 나랑 비슷하거나 더 나은 남자 자체가 일단은 수가 적고 근데 그 남자들은 내가 아니라 나보다 학력이 더 낮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고학력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혼자 살아도 잘 벌고 잘 먹고 살 수 있으니 굳이 결혼을 안 하는 그리고 고학력 여성일수록 결혼 후에 내가 뭐 임신, 출산, 육아로 커리어가 단절되거나 했을 때 개인이 보는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 본인들도 소극적이지만 결혼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걸 수도 있죠. 한국 사회가 이대로 현재 성비가 맞지 않는 상태로 그리고 이제 학력 차이나 소득 차이별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나 결혼율이 다른 상태로 이렇게 5년, 10년이 더 흘러간다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